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노코드 솔루션인 스마트 메이커를 통한 SAP 연동 POC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전에 ISTN에서 제공받은 SAP 관련된 서버를 스마트 메이커 서버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서 연동을 하고, 그리고 저작 도구에서 그 스마트 서버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접속을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화면을 만드는 환경에 대한 세팅은 이미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작 도구를 띄워서 만들어진 화면과 그리고 화면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라이브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은 아까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ISTN 내부에 있는 SAP 서버에 접속하고 있는 스마트 메이커 서버라는 곳과 연결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고, 그 스마트 서버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는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와 접속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고, 실제 JCO를 통해서 SAP 서버와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연동 가능한 부분들은 하나DB라든가 또는 상용 RDBS에 대한 종류들은 모두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메이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메이커는 인공지능 기반의 노코드 솔루션입니다. 모바일 네이티브 앱, 하이브리드 웹, PC 웹까지도 모든 환경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작 도구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받았었던 내용들에 대한 화면을 먼저 만들어 놨었던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재 내역 조회라는 화면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헤더 디자인만 지정하였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실제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는 런타임 모듈로 전환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조회 건수에 대해서도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주어졌었던 사전에 미리 공유해 주셨었던 정보들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검색을 하고 조건이 계속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행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행에 대한 부분들이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행에 대한 삭제도 당연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대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현재 지정한 조건에 대한 저장이 되어지고, 필요할 때 다음번에 불러와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하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조회가 되어지게 되고, 이 선택된 이제 조건에 대한 데이터들을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다가는 이 요약된 정보들을 실제 보여줄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항목들에서 제가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변경했었을 때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저장이 되어지는지까지가 이번 본 POC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모니터 1xx라는 거에 테스트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실제 저장되어졌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제가 다시 한번 조건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모터 1 액세스 테스트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이 과정 중에 만약에 너비에 대한 부분들을 밸리데이션 체크죠. 그래서 여기서 70을 입력하게 되면은 1과 100 사이에 대한 수의 범위를 입력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높이가 10이면은 너비는 무조건 높이 플러스 몇이라는 연산식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도 코딩 없이 그냥 속성에 들어가서 설정만 해주면은 모든 부분들이 다 동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미리 외부로 한번 배포를 해봤습니다. 외부로 배포하는 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띄우고 제가 배포해놨었던 URL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동일한 화면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서는 뭐 100으로 똑같이 입력해 보고, 그 다음에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재는 요번에 A에서 B, 그리고 플러스 I, BT에
C, E 이렇게 해서 조건을 저장을 하고요. 조회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 이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클릭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조건 상세 내역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이 화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비에 대해서 200을 누르게 되면은 메시지 창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제가 하나에 대한 데이터들을 한번 데모 77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7800으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조건을 불러와서 조회를 하게 되면은 데모 777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실제 제가 저장했었던 7800으로 변경돼서 나타나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요청하셨던 기능들은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지금은 랑이라고 미리 지정해놨었던 레이아웃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필요한 필드들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순서에 대한 정렬 기능이나 기타 등등을 설정을 해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랑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수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테스트라고 랑에서 테스트로 수정이 됐고 제가 지정한 필드들만 보여지게 되고요. 어센딩, 디센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항목에 대한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내가 필요한 항목들을 자유자재로 지정해서 이동을 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화면들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작 도구에서 얼마나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새로 만들기를 띄우게 되면은 스마트 메이커는 가장 강점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베이스인 웹도 있고요. 그 다음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간단한 레포팅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웹 모델을 하나 간단하게 띄우고요. 이 화면에다가 왼쪽에 보면 여러 가지 도구 계열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스마트 메이커에서는 비즈니스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요소 기능들을 표준적인 객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뒀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저희는 아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톰들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필요한 데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웹은 웹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영역들이 이렇게 아톰들이 종류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각각의 환경에 맞게끔 해당하는 아톰들이 이렇게 별도로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기 위한 화면을 하나 띄웠고 저는 화면을 처음부터 다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려주셔도 되지만 저는 일일이 그리는 게 아니라 SAP에 대한 RFC의 구조를 가지고 화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상단의 도구에 보면은 SAP RFC 바비라는 함수가 이제 그 메뉴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제가 오늘 찾고자 하는 펑션의 전체 플레임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해당하고 있는 함수에 대한 것들을 찾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함수들이 리스트로 보여지게 되고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함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get list라는 화면에서 import 값, maxrow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테이블에 대한 정보들 중에서 제가 필요한 테이블 정보만 클릭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션은 4가지 정도만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필요한 임포트 정보와 테이블에 대한 정보만 선택을 했고 자동 생성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각각 2개의 테이블에 대한 성격들을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 건데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셀렉션이 이제 데이터 어떻게 보면 검색 조건이기 때문에 검색창 그 리스트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위치 같은 것들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셀렉션은 항목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스크롤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고 리스트는 검색창을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대한 전체적인 어느 정도 레이아웃을 맞춰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실행시켜서 한번 직접 데이터들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은 100건으로 하고 제가 검색 조건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정했었던 조건들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조회한 행을 선택을 했었을 때 상세 내역을 아래다 뿌려줄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바피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 호출할 바피 함수는 getList가 아닌 getDetail을 가지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Detail을 선택하면은 어떤 거를 참조해서 어떤 데이터 이제 결과값을 받아올지에 대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저는 제너럴 데이터라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가이드를 받았기 때문에 제너럴 데이터라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 자동 생성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하고 있는 화면에서 지금처럼 하단에 이 선택한 행에 대한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자재에 대한 모든 내역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기능을 선택했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옵션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행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설정해 보도록 하죠. 스크롤도 수직과 표시는 한 3행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비행을 안 보여주는 형식으로 비행 감춤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검색창도 한번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 위한 설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검색창에서 어떤 특정 행에 대해서 선택했을 때 아래 데이터를 가져와 라는 조건을 저희는 진행관리자라는 기능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검색창은 머티리얼 리스트라는 이제 검색창이고, 이 머티리얼 리스트라는 이제 검색창을 눌렀을 때 언제 이런 기능이 발생해 라는 이제 시작 시점이죠. 어떻게 보면 발생 시점. 그러면은 머티리얼 리스트에서 항목의 선택을 변경한 후에 뭔가 지정한 후에 어떤 걸 할 거냐, 외부 기능 연계를 선택을 해서 제가 material get detail이라는 함수를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통 기능으로 폼을 열면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먼저 지정할 수 있게끔 항목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톰 속성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거를 이제 추가로 할 건데 라는 이제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아톰이고, 보면 셀렉션이라는 스크롤을 제가 지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냐, 행 추가를 할 거야 라고 작업을 지정해 주게 되면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완성이 됐어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서 보면은 최대 검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건, 그리고 조건에 대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보여진 데이터 중에서 제가 해당하고 있는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은 하단에 해당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 조건을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기능을 한번 이번에는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능들은 버튼으로 전부 동작하게끔 구성을 해봤습니다. 구현을 해봤고요. 자, 기능 버튼을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고 나서 하단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 추가, 밑에는 행 삭제, 각각에 대한 객체명을 동일하게 행 추가, 그리고 행 삭제 이렇게 지정해봤습니다. 자, 행 추가 삭제 기능은 마찬가지로 진행관리자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행 추가 버튼에 대해서 행을 맨 처음에 추가했을 때 행 추가를 누르면 아톰 속성을 설정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셀렉션에 대한 아톰이 추가될 거야. 그럼 삭제를 할 때는 삭제를 누르면 설정에서 아까 동일하게 셀렉션에 삭제를 할 거야. 이렇게 지정하면 전체에 대한 행위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겁니다. 선택한 행에 대해서만 삭제를 할 거야.
그러면 이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맥스로우에 대한 값을 다시 한번 지정을 해보고 조건을 제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추가. 행이 추가됐죠? 행 추가. 또 행 삭제. 이런 식으로 행 추가를 삭제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들을 지정을 해봤고 이번에는 이 조건식을 저장하는 기능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조건식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도 마찬가지로 버튼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측에다가 버튼을 한 2개 정도를 추가를 해봤고 이 버튼명은 조건 저장하기 그리고 조건 불러오기 버튼명도 동일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조건 저장하기 그리고 조건 불러오기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한번 궁금해하셨었던 업무 규칙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화면에다가 업무 규칙이라는 기능을 누른 후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객체 전체를 할 수도 있지만 뭐였을까요? 조건 저장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함수를 추가하고 거기다 조건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저장하기라는 버튼이 만약에 끝났어요. 그럼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그럼 불러오기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이란 함수를 추가하고 제가 미리 작성해 놨었던 업무 규칙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업무 규칙은 룰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컴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컴파일을 진행하면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조건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제가 건수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조건 저장하기 다시 한번 실행해서 저장됐었던 조건에 대해서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오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이전에 주셨었던 게 조건을 단순하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저장하면 어떤 특정 테이블이나 특정 공간에다가 그 값을 저장해 놨다가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지고 그 리스트 중에서 조건을 선택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스마트 메이커라는 저작 도구는 어떤 템플릿이나 아니면은 라이브러리 객체 형식의 기능들을 가지고 그 이상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지 않도록 그 정해져 있는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기능 하나하나를 활용해서 응용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이 우리가 일반적인 비즈니스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능들은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어져 있는 기능들 검색 버튼도 제가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하고요. 검색을 버튼명도 검색하기라는 이름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마지막 기능인데 아래에 있는 데이터들을 검색창에서 선택해서 불러와서 그 정보들을 값을 변경했었을 때 그 변경된 값이 저장되게끔 설정을 하는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자, save data라는 함수를 이제 불러와 보도록 할 텐데 앞에는 조회기 때문에 대부분의 함수명들이 일치해요. 근데 저장할 때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동 생성을 하지 않고 화면에서 하나씩 매핑하는 기준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ave data라는 함수를 쓸 거야 라고 선택을 했고 2가지에 대한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도구의 RFC 바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RFC. 얘는 화면을 구성해 준 다음에 각각의 화면들에 대한 필요로 한 항목들을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이브 데이터 2개는 이미 제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성이 되어 있고 세이브 데이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전달해줄 변수에 보면은 이 폴트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져 있고요. 제가 사전에 공유받았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데이터. 자, 여기서도 사실은 함수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함수들이 굉장히 스크롤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시작하는 스펠링을 눌러주시면은 지금처럼 내가 시작하는 스펠링을 돌아가면서 찾아주는 형식이에요.
그러면은 매핑하기가 훨씬 더 편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미리 받았었던 정보들 하나씩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만 해주시면 됩니다. 섹터, 그리고 타입으로 지정을 했고, 제가 이번에는 섹터랑 타입 형식이 아니라, 이제 헤더 데이터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데이터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값이, 자, 여기 보면은, 우측은 이제 스마트 메이커에서 만들어진 객체들이에요. 그럼 얘네를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X에서 데이터 X에 이번엔 수동으로 값을 직접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풋에 대한 정보들을 다 연결해봤고요. 이번엔 테이블에 대한 정보들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에 대한 정보에서 가장 첫 번째로는 게 디스크립션이고요. 다음 아이템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정보들은 아톰명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바꿔서 다 보실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변수명을 소팅을 해가지고 내가 ABC 순으로 볼 거야 라고 하면 ABC 순으로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편한 방식으로 여러 형식으로 변경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값을 직접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디스크립션 정보가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지정했었던 함수 한 5가지 정도에 대한 파라미터만 연결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닛에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게 얘네들을 하나씩 다 연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준이 코딩이라는 부분들보다는 빠른 시간에 생산성을 높여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이제 좀 집중되어져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씩 연결했고, 자, 그 다음에는 길이.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게 너무 많아서 연결하는데 왔다 갔다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DM에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5개 값이 더 남았네요. 5개를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X. 마찬가지로 X에서 동일한 파라미터들을 매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을 하고 자,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그냥 직접 입력하게끔 되어져 있어서요. 그 값들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값들 저장을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세이브 데이터라는 객체에 제가 연결했었던 함수 연결 내역들이 다 저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전달 받아야 될 변수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이유는 제가 저장했었을 때 정상적으로 저장되어졌는지 메시지를 보여주는 입력란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입력란을 화면에다 하나 추가를 했고 거기다가 메시지로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했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메시지라는 파라메타 메시지를 이렇게 매핑을 시켜줄게요. 그러면은 얘가 저장될 때 어떤 메시지에 대한 값을 결과값을 보여주는지를 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장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된 것 같고요. 자, 이 버튼은 저장하기라는 버튼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버튼명도 저장하기라는 이름으로 바꿀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버튼도 저장했었을 때 SAP에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거기다 저장할 거야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진행 관리자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장이란 버튼이 있어요. 저장하기를 누르면 외부 기능 연계를 활용할 거야. 어떤 거? 세이브 데이터에다가 세이브 데이터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줘 라는 거고요.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맨 상단에 건수, 그리고 조건, 행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조건 저장하고 검색.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애가 나오게 되고요. 자, 유니티라고 돼 있어요. 더블 클릭되는 거 유니티가 아니라 유니 스마트로 한번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로 해서 값을 바꿨고요. 저장하기란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저장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불러와서 검색을 하면 어플리케이션 유닛 스마트라고 저장이 돼서 나타나지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기능들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밸리데이션 체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하나요? 자,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의 속성창에 들어가서 자료 형태 확장 실수형으로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입력란의 속성에 들어가서 뭐 소수자리 수,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과 50으로 저는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폼에 대해서 저장을 합니다. 제가 모델을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getList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고 실행을 시켜서 이제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것들이 동작하는 걸 확인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최종적인 산출물 외부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제가 외부로 한번 변환을 해볼 텐데 저희가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디자인적인 제약사항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꼭 주시더라고요. 디자인적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디자인은 모든 객체에다가 다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디자이너의 능력이라고 보지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의를 짓진 않아요. 저는 헤더에다 간단하게 제가 준비해 놨었던 이미지 파일만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재직 내역 조회고 조금 찌부러져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행 추가 삭제 같은 경우에도 행 추가 행 삭제 저렇게 회색으로 표시하진 않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다 지정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행 추가 사용했었던 행 추가 행 삭제라는 변수명이 지정된 버튼을 설정했고 크기는 적당하게 그다음 크기를 맞출 때도 기준이 되는 아이를 설정을 해주게 되면 크기를 동일하게 바꿔주기도 하고요. 위치에 대한 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은 아니긴 하지만 선은 없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색상은 흰색으로 하는 게 더 깔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으로 하고 자, 검색이란 버튼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좀 남색으로 표현을 해보고 흰색에 두껍게 볼드 처리를 하고 글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22 정도로 키우고요. 그 다음에 길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연스럽게 둥근 모서리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하기. 검색하기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화면 하단에다가는 얘랑 동일한 크기로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크기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그 크기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 색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장하기의 색상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크기 두껍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항목에 대한 헤더 같은 경우에도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한 영역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장을 했고 이렇게 저장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너무 줄였네요.
1600으로 정도로 하면 크기가 좀 얼추 맞나요? 그러면은 17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장했었던 파일 자체를 한번 제가 배포를 외부로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포라는 곳에 웹서버 배포를 누르게 되고, 그 다음 실제 배포하고자 하는 폴더들을 다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제가 머티리얼 겟 리스트라고 저장했었던 정보들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 다운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 배포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외부로 다 배포를 해주게 돼요. 그 상태에서 앞에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구현해서 만들었었던 이 화면이 그대로 외부로 보여지게 되죠. 그쵸? 기능도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뭐 150건으로 바꿔볼게요. 조건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CD 조건 저장하고 그 다음 항목 추가하고 그 다음 삭제하고 검색하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조건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데모에서 스마트룸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데이터가 바로 저장돼서 나타나지고 있죠. 사실 이 안에 있는 제가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지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너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50까지 했죠. 1에 50까지만 가능합니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화면에 대한 구성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저장해놨었던 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레이아웃 삭제. 그럼 레이아웃이 삭제가 되고 수정이라는 걸 누르면 이것도 레이아웃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다. 모든 항목들을 다시 추가할 거야 라고 하면은 수정이라는 곳에 이렇게 레이아웃이 추가가 돼요. 그럼 필터에 대한 값들을 다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청 주셨었던 기능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POC가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코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온 신기술이기도 하고 노코드라는 이름 때문에 기능에 대한 제약이나 여러 가지 제약사항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요즘에 IT에 대한 트렌드라든가 기술에 대한 발달을 보게 되면은 노코드라는 게 예전처럼 굉장히 지엽적인 기능들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스마트 메이커는 17년 이상 동안 노코드만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했었던 전문적인 연구 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혹여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뭔가 필요성에 대한 기능들은 저희가 R&D 쪽에서 계속해서 기능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